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제가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공부도 할 수 있으면서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게끔 해드리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아파트 경매, 그 다음에 지분, 그 다음에 농지, 연금, 네 번째는 반값 토지 경매 이런데, 반값 토지 경매인 경우에는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또는 현재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는 있으나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서 가격이 떨어진 것, 이런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다섯 번째 반값 공장 경매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1년 동안을 이러한 그 권리 분석을 실전 갖고 해드리면은 강의실에서 듣는 권리 분석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몇 번 들으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있으면 입찰에 들어가시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시면 낙찰을 받고 팔고 빠져나올 때까지를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는 그 추천 물건 강의입니다. 특수경매의 핵심은 사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 여기 특수경매 4권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4권에는 전부 다 한 특수경매 낙찰 받았던 실전 사례를 한 20개, 한 권당 한 20개에서 30개가 있다 보니까 실전 사례가 한 120개에서 150개를 낙찰을 받고 팔았던 사례입니다. 낙찰을 받고 팔았던 사례가 전부 다 뭐냐면 지분이든지 건물은 매각 제외든지 이러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경매를 추천 물건을 고를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팔면 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택지가 3필지, 전부 다 5필지가 나오는데 택지가 3필지고 도로는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터파기를 시작하고 있다가 경매가 나와서 터파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고, 여기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멸시를 해야 되고, 터파기를 했던 것을 조금 좀 위험하지 않게, 재해가 되지 않게끔 낙찰을 받으면 바로 정리해야지 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지구 고기동은 전원주택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많고, 땅도 상당히 한 4, 5년 전에 제가 여기 땅에 경매를 받으러 많이 다녔던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이 고기동입니다. 자, 보시면 13억짜리가 6억 6,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 일부 지분 매각했는데 5필지 중에서, 여기 5필지 중에서 3필지는 대지고 2필지는 도로 지분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1억 1,550만 원하고 2,200만 원이니까 1억 한 3,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도로 지분을 사는 것이지 내가 사용할 걸 아니니까, 우리가 감정가액에서 여기 감정가 13억에서 우리는 1억 3천 정도를 빼놓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 510-6번지, 506-37번지는 도로 지분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는 495-56번지, 459-43번지, 44번지 3개입니다. 자, 항공사진을 보시면 여기 전원주택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3필지입니다. 여기 도로 지분입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만 받으면 언제든지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것은 받을 필요가 없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부분 하나, 둘,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렇게 이만큼을 우리가 낙찰받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축 허가로 해서 2018년도에 허가 났고 착공 예정도 2018년도에 했으니까 이 착공은 2018년도에 한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로드뷰로 보니까 문 입구를 보니까 이렇게 여기 뭐야? 약간 좀 여기 우리 땅과 위에 있는 땅하고 차이가 나죠. 높이가 한 4, 5m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다 집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탑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탑하기 한 것을 빨리 좀 메워놓고 우리도 조금 더 높게 지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피로티 같은 걸 만들어서.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좀은 50.84%고 건축 면적이 191.58이면 약 60평 정도쯤 되는 그 개인 주택을 이렇게 짓기를 했다 보니까 1층, 2층 정도를 좀 설계를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담장까지 다 이렇게 들어쳐놓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재 같은 것이 이렇게 일부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탑하기 정도만 이렇게 대놓고 나머지는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경사가 졌던 땅이 아닌가 싶어요. 경사 졌던 땅인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만들어 놓고 이 앞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펴놓은 거예요. 공사를 해서 땅 파기를 좀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땅입니다. 여기 전원주택지고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용인 미금역에서 직선거리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예전에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IMF 이후로 아주 좋은 땅이 이렇게 반값으로 떨어지는 게 제가 보면 요새 처음이에요. 보면 IMF 때는 아파트도 반값으로 떨어졌었는데 아파트는 지금 그래도 반값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이 땅이고 그 중에서도 더 떨어지는 것은 농지입니다. 농지가 도로가 붙어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농지가 34%까지 떨어지는 거 제 20년 경매 물건을 추천하면서 처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농지에서 농지증이나 이런 것을 문제를 삼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고 제주도에도 그 좋은 그 농지가 34%까지 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일반 주택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건축 허가가 가능하고 도로가 붙어 있는 이런 땅을 한 50% 정도에 제가 사놓고 한 3, 4년만 기다린다 그러면은 거의 정상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여태까지 매년은 제가 몇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땅이 반으로 떨어지는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70% 정도 떨어지면 75%에서 80% 했는데 지금은 49%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보면 여기 고기동도 상당히 좋은 동네예요. 여기 보면 한 4, 500만 원씩 갔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농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여기도 상당히 제가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물건입니다. 보면 자 보십시오. 인천시 중구 우랑동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나 건축허가 날짜가 있고 착공 일자 사용 승인 날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건축물 관리장 및 건물 등기 등본은 있으나 농지 전용 허가가 없었다는 행정청이 농지증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감정평가서가 올려놓은 내용을 그대로 했는데 원래 건축허가를 받을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지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런 것이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아서 현황은 대지인데 지목이 전으로 있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농지증을 하러 갈 때 여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해갖고 농지증을 띄워주는 건데, 여기는 농지증을 안 띄워준다는 게 아니라 농지 전용 부담금 내래. 난 보다 또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 하여튼 욕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 영종도는 아시 얘기했지만 3분의 1은 지금 비행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쪽이 반쪽이 을왕리가 있고 거기가 해수욕장으로 관광지로 쓰고 있는 그런 곳이 여기 뭐야? 을왕리라는 곳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가격이 얼마죠? 3억 4,900짜리가 1억 1,900까지 해서 34%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농지증 하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적보상 도로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1억 1,900인 걸 누군지 몰라도 1억 6,500원에 낙찰을 받았다가 불허가를 받았거든요. 불허가를 받아서 먼저 가격으로 다시 재감정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불허가 농지증을 안 줬다고 해서 불허가를 낸 거는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걸 너무 높게 썼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계약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불허가를 어떻게 만드는 수도 있고, 아니면 농지증을 안 해준 걸로 해서 불허가를 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을 띈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수강생이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농지증 받는 건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소송해서 이긴 것이 한 100번이 됩니다. 실전으로. 우리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소송 경매에 실전 사례가 있다는 거에 이런 농지증을 행정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한 20-30개가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적도상 맹지나 인접토지를 이용하여 출입을 하고 있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건물은 뭐야? 매각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 제출해라. 지목이 전이다. 지목이 전이나 제시의 조립식 거듭 건축물 원상복구 계획서 필요. 아니, 건축물 관리 대상이 있는 거를 지목이 전이라고 원상복구 하라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처음 봅니다. 이렇게 제시의 지상 건물 매각 제외. 제시의 건물로 인해 받은 금액은 얼마? 2억 4,400만 원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 감정평가사인데 요 땅입니다. 요 땅인데 지적보상 도로가 없고 노란 거 있죠. 노란 것이 이게 현황도로인데, 여기 보시면 242-1에서 1이 있죠. 여기 대지가 있고 여기 집이 있거든요. 이 집 출입을 1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산 것도 이 집 출입을 1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를 가지고 여기와 여기가 두 군데가 집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현황도로를 가지고. 자, 항공사실 보시면 여기 집이 있죠. 여기 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목이 전으로 된 우리 낙찰받는 물건입니다. 여기 집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있죠. 자연 녹지지역이면 도시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집이 여기에 있고 집이 있고 여기 현황도로가 있는 게 보이죠. 정확하게. 건축물 과장이 있죠. 누구로 돼 있죠? 김상정, 오병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건축 허가는 있고 착공일하고 사용 승인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일이 있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뜻은 지목이 전이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지, 농지 전용 허가 안 받고 건축 허가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건물도 등기부등본도 있죠. 여기 보면 누구로 돼 있죠? 그래갖고 이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현황도로 있죠. 현황도로 주인이 누군가를 제가 봤더니
개인이죠. 개인이 했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여기 현황도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2020년, 2020년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 땅을 같이 상속을 받았다는 점에서 네, 다섯 명이 상속을 받아서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 등기부등본 띄워보지 않았어도 그냥 스마트 국도 정보만 보고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전으로 된 게 이게 전이 현황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뭐 도로가 필요할 때는 도로가 언제 필요하냐면은 이 건축 인허가 받을 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건 언제냐면 인허가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니는데 누가 막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땅 주인이. 그렇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건축법을 보시겠습니다.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련한 자는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5항. 자, 보면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허가를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을 보며,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은 자동으로 뭐라면 사도법에 대한 사도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받았으면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았으면.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땅에 건축 허가를 받았죠. 여기도 건축 허가를 받았죠. 그리고 거기 진입되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현황도로는 뭘로 볼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뭘로 본다? 사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을 모르시는 변호사들은 이걸 갖고 소송하면 주의토지통일권 갖고 소송을 해요. 근데 건축법을 아는 우리 변호사는 주의토지통일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거는 사도로 개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도고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서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이거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이 있는 사도니까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고 해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부동산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이런 걸 추천을 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팔게끔 하는 것이 우리 특수금융 투자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런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건축법을 보고 이번에는 인천시에 있는 거니까 인천시 조례를 보십니다. 뭐는 그 법에서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해서 도로를 만들려면 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십시오. 45조 제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토지를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의 시민을 거쳐 허가권자가 법 2조 1항에 따른 납부에 따라 도로 위치 공간을 할 때 이에 관계 돈을 얻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자 건축법 45조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 때는 그 사람의 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와야 된다. 이해관계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됐고,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로 정한 경우는 어떠냐? 자 보십시오. 보면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용수가 없이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이런 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법으로 봐도 인천광역시 조례를 봐도 이 땅 주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이죠. 자, 우리가 건물은 아까 누구였었죠? 땅 주인이? 여기 보면 2분의 1, 2분의 1에서 김하고 누구였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거 임차인이 또 있거든요. 주거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 9년 3년 2006년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임차인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게 낙찰을 받고 항상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건축물이 등기부등본이 있고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죠. 토지와 건물이
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격이 가는데 토지만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고 건물만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 반값으로 떨어져서 사고 건물 주인은 또 우리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그 사람 안 판다 그러면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내놔라 소송을 하게끔 되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판사님이 조정을 한다 그러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적당한 가격에 건물 우리가 사서 건물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서 판다고 할 때는 다시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이 우리 투자 방법이니까 이것도 을왕리 정도쯤에는 관광지고 영종도 근처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반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절대 지르지 마시고 낙찰 받아서 이거를 해결하는 데는 제가 보면 그 건물 주인과 소속을 해서 협상을 하려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집은 그다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조립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현황도로에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다 마당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마당에 나무 하나도 정원수 하나도 안 심어놓은 걸 보면은 이 사람 자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거 3명이 살고 있어요.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여기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직선거리 한 300m 이렇게 떨어져 있죠. 300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보면 도보거리는 한 5, 600m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인천비행장이고 여기 옆에가 여기 을왕리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을왕리 이쪽이죠. 자,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여주시 능현동에 곤충박물관을 짓는 바람에 그 곤충박물관을 위주로 해서 상가 건물을 몇 개를 지었는데 제가 여기를 작년에 또 이게 경매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가봤었는데 곤충박물관을 지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상가 같은 거를 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곤충박물관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곤충박물관 근처 옆에다 이렇게 상가 건물 진 것이 가게를 오픈할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곤충박물관을 진다고 할 때는 야 곤충박물관이 들어오게끔 되면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커피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곤충박물관이 막상 지어졌는데도 오는 사람이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관광버스 타고 학생들이 오고 몇 명 오는 게 고작이지 일반 사람들 곤충박물관이 여기 안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관광지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을 지은 사람은 땅값이나 뭐나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36억짜리가 1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 6천짜리가 1억 8천까지 떨어졌죠. 보면. 근데 이렇게 창고를 지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걸, 그러면 우린 팔아야 되는데, 관광객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파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여기 뭐, 요 앞에가 여기 앞에가 저기 뭐야, 곤충박물관 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곤충박물관 여기 집이 있죠. 이 집은 몇 개를 지었습니다. 여기 그때 내가 가봤더니 위에 뭐 찻집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곤충박물관 가지고 사람이 오는 건 띄엄띄엄 오지 주차장만 이렇게 있지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가 상권이 형성이 안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집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곤충박물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점을 하지 말고 일반 창고로 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일반 창고로 빌려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땅 가격이 지금 반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절대 지르지 마시고 사실 건데 건물 매각 죄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해갖고 다시 건물을 우리 것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안에는 이렇게 보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하나도 쓰지도 않았어요. 보면 왜? 곤충박물관 개관을 했는데도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장사할 게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곤충박물관을 상대로 해 온 사람에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은 안 되고 아예 건축 만드는 걸 없는 걸로 치고 그냥 일반 창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여주 인터체인지에서 직선거리를 한 1km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 한 그 자동차로는 한 2km 정도쯤 떨어진 겁니다. 여주 인터체인지에서. 인터체인지에 나와서 바로예요. 보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네이버 블로그 이름이 부동산 투자 마술사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런 것도 소송을 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게끔 제가 이거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건물의 가등기 설정은 지울 수가 있는데 가등기도 내가 선순위 가등기도 지운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매각처에 토지만 매각해서 이 건물 주인하고 협상돼서 팔았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 주인과 소송을 해서 법정상권 인정을 받았지만은 건물 주인에게 우리 땅 팔고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게 다 소송을 했던 사례인데 여기에 제가 이 소송했던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부동산 투자 마술사로 제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누구든지 여기 보는 건 다 공짜니까 들어가서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내가 소송을 했던 사례, 청구 원인, 청구 취지, 상대편이 답변서 낸 거, 다시 우리가 답변서 낸 거, 그 다음에 판사님이 판결 내용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혹시 그런 소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고 나도 나 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샘플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부동산 투자 마술사 블로그로 오셔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소송하다가 판결문 나고 뭐 한 거 있으면 지금도 가끔가다 하나씩 올립니다. 예전에는 많이 올렸던 거를 했던 거를 한꺼번에 올렸고 지금은 한 3, 4개월마다 4, 5개월마다 하나씩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고 소송해서 판결문 받으면 그거 가지고 지금 올리고는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 네 번째 물건은 저도 사실은 욕심이 나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러분 그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거를 좀 잘 보시고 여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주만큼 사탕팔달 된 데가 없습니다. 교통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걸로 보는 겁니다. 물론 큰 공장이나 큰 그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이 자 보십시오. 서울에서부터 원래 영동까지 영동 고속도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제2 영동 고속도로 새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그 내륙간 고속도로가 그 양평을 지나서 북여주까지 지나서 서여주 북여주 지나서 양평까지 가죠. 그 다음에 성남에서부터 장흥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죠. 그 다음에 성남에서부터 임해역서부터 지금 여주까지 전철역이 생기면서 내분역까지는 지금 그 원주까지 전철역이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3개가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철이 있는 이 5개가 다 있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여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주에 인터체인지가 원래 여주, 남여주, 서여주, 북여주 해갖고 인터체인지 자체가 벌써 4개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자체만 해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주가 상당히 그 예전하고 달리 이 서울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에 땅이 나오게끔 되면 좀 많이 보고 추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여주시 흥천면 대지 전 두 필지 매각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합니다. 한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합니다. 제가 보면 채무자 부부가 건축 공사를 좀 해서 건물을 2동을 짓다가 한 동은 다 지었고 한 동은 마무리를 못하고 경매가 나온 건데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적법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무시하셔도 된다.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록 1하고 3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함. 1, 3 지상에 미등기 건물 안개동 목록 2 지상에
등기건물 한계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지목이 자 보십시오. 상백리 150-1 이건 전이고 152-2는 대지고 이거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세 필지가 경매로 나오는데 두 필지 전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안 누구라고 하신 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게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여기 노랗게 만들어 놓은 곳은 현황도로고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우리가 낙찰받는 것이 이 땅인데 여기 보면 여기도 지목이 전이고 여기도 전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 두 필지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 건물 하나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죠? 여기도 건물 하나 지어져 있죠. 그래서 현황도로가 이렇게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집 들어가고 이 집 들어가는데 이 집은 집 다 지어졌고 이 집은 보니까 짓다 말았더라고요. 자, 여기 항공사지만 여기 집하고 집 있는 거 보이시죠? 정확하게. 여기 현황도로도 보이고 여기는 왼쪽은 요거는 현황도로고 요거는 단지 안에서 우리가 요 집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집 한 채가 지어져 있고 여기 집 한 채가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집 한 채 지어고 이 집 한 채 지어진 거는 매각지이고 여기 보면 돌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 땅이 전부 다 우리가 낙찰받는 땅입니다. 이 집 하나는 다 잘 지어져 있죠. 이렇게 깨끗하게 건물 매각지입니다. 또 하나 입구에 있는 땅 이거는 뭐예요? 아직 창도 다 안 껴져 있죠. 그러니까 짓다 마른 겁니다. 두 개가 건물 매각 제외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채무자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얘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는 뜻은 법정 사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 나 여기 법정 사건이 있으니까 나 여기 지료 내고 살을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이 집 짓다 말았죠. 남의 땅에다 이 집 지료를 지료 주겠다고 이 중공하겠어요? 사장님 어떠세요? 그러면 이 남의 땅에다 이 집 평생 동안 지료 주면서 사시겠어요? 못 살아요. 결국에 가서는 이거예요. 보면 우리가 철거하고 지료 내놓으라고 하면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죠. 판사님은 항상 뭐냐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것은 누가 뭐 돈을 빌려간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이래요. 이 소송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으로서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하든지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게끔 해서 조정을 한다. 이건 조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에 조정을 하는데 조정이 안 되면 뭘 해야 되죠? 판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이런 집 다 했는데 저는 얼마에 사겠냐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집이고 뭐 하고 나 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은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사봤던 것이 500만 원 이상 준 적은 없어요. 그럼 안 판다. 말아라. 그럼 너 지료 내놓고 철거해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보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지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가 안 돼서 지료가 나오는데 지료가 안 낸다. 그러면 이 집을 그 지료를 가지고 건물만 또 경매로 집어넣거든요. 건물만 강제 기입 등에서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대요. 그러면 땅은 우리 건데 이 건물만 경매로 하면 또 누가 사겠느냐고요. 결국 해서 보면 근데 이게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여주에 이런 땅이 있는 것을 이런 건물까지 우리가 덤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얼마죠? 5억 8천짜리가 지금 2억 7천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다 만들어서 하나는 앞에 것집은 앞에 집대로 자르고 그거는 우리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현황도로까지 가지고도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르고
이쪽 우리 나머지 땅 하나 자르고 해서 하나는 팔고 하나는 가지고 써도 좋지 않냐. 나 아파트 팔고 이거 낙찰 받아서 이사 갈까 이런 생각도 사실 잠깐 했었습니다. 보면 그만큼 제가 보면 좋다는 뜻입니다. 이 앞으로 오서 앉으시죠. 예. 여기 남한강 하는데도 또 가깝더라고 이쪽에. 그리고 여기 보면 여주의 맨 끝입니다.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제2 고속도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내륙간 고속도로는 양평으로 가는 고속도로고 이거는 제2 영동고속도로 제2 영동고속도로 여기 북여주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이것도 참 제가 보면 좋은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파주시 함양리에 현황이 보면 축사로 허가를 받았어요. 축사로 허가를 받고 지목이 전입니다. 지목이 전이고 축사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공장,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보다는 제가 보면 그냥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감정평가사는 공장이라고 평가하는데 제가 보면 공장이라고까지는 못하고 제조업 아니면 창고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축사를 지금 뭘로 쓰고 있죠? 창고로 쓰고 있죠. 그러면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썼기 때문에 뭐에? 위반인데 위반으로 신고당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위반으로 써도 가만히 있나고 봤더니 제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만 여기를 축사를 지어서 쓰고 있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만들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옮겨가게끔 돈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못 기르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나 가축 안 기르겠다 하고 그대로 어떻게 한다? 창고로 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지금 문제 없이 그대로 됐고 가격만 이렇게 좀 떨어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법상 도로가 없습니다. 근데 뭐는 있어요? 건축허가 났죠.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뭘로 돼 있죠? 공장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9억 4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3억 2천까지 떨어졌죠. 이제 이거 안 사실 거예요? 봐야죠. 9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는데 참 제가 보면 지금 아파트 빼놓고 땅은 좋은 땅이 반값으로 떨어진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자세히 보게끔 되면은 특히 이렇게 그 위반 건축물이 있다든지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 할 때는 막 이게 49% 떨어지는 게 지금 깔려 있어요. 근데 건축법상 도로가 중요한 것이지 지적법상 도로가 있든지 없든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반 사람들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 안 나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꺼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는 문제점이 있는 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축사를 두 개를 허가를 받았죠.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를 받고 일부러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받아놓고 중간을 덮어버려 갖고 세 동이 돼버린 거야. 허가는 두 동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축사로 해서 두 동을 받아놓고 여기들은 그냥 막아가지고 지붕 덮어가지고 세 동으로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앞에 저 보시게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이 땅인데 여기 뭐로 돼 있죠? 국어로 돼 있죠. 원래 국어는 개인이 갖고 있지 않는데 여기 보면 이 국어를 우리가 낙찰받는 땅이 있는 땅이 요 땅인데 요 땅에 국어가 개인이더라고요. 개인이더라도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게 건축허가 받았죠.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아까 제가 건축법상 분명히 얘기했죠. 건축허가를 받은 도로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제가 건축허가 받은 걸 내가 봤어요. 이게 축사 이렇게 받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기존 도로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기존 도로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존 배수로도 여기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의 허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도로 배수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앞에 도로 배수로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떨어졌다고 그죠? 34%. 건축물 관리장은 여기 모르죠? 동식물 관련상 축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토지 이용계약 확인원을 보게끔 돼 뭐가 돼 있어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낙찰을 받아서 정식으로 전용 허가를 받는 거예요. 창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축사에서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정식으로 창고를 갖고 임대를 해주면서 월세를 받아가면서 매도를 하게끔 내놓게끔 되면은 9억짜리를 우리가 3억에 낙찰을 받아놓고 6억에 팔아달라고 얘기하면 바로 팔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현 시가가 9억을 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3억에 샀으니까 6억에만 팔려도 돈이 된다. 이렇게 투자를 해갖고 그냥 그거 정리만 해놓고 내놓으셔서 빨리 팔고 또 빠져나오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이런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마진만 이 정도 보면 된다 할 때 그 가격에 그냥 던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정평가사가 이게 공장에서 3개 이렇게 만들어놨죠. 보게 보면 이렇게 3개 돼 있죠. 그러니까 2개를 만들었고 가운데다가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문이 있고 실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공장의 제조업이야. 공장의 제조업. 제가 보기엔 공장으로 볼 수 있지 않고 이건 제조업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 아까 여주의 땅, 이것 땅 다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건은 좋은데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경매로 나오는 돈 되는 걸 찾지를 못하는 것이지 가만히 찾아보면 돈 되는 거 깔려 있어요.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보면 돈들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정확한 물건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를 다 투자를 해요. 엉뚱한 데를 진짜 딱 정신 차리고 가만히 멀리서 해보면 돈 되는 물건이 깔려 있다니까. 자, 이번에는 제 밴드 광고입니다. 이정실의 공개 강의 밴드 하게끔 되면 제가 매주 한 2번씩 유튜브에 올리는 걸 짧게 같이 올려서 보실 수도 있고 저희 강의하는 내용도 다 설명을 드리고 또 교과 과정도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밴드에 이종실의 공개 강의 쳐서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수락하고 들어오게끔 되면은 항상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밴드의 소식이 올라가고 또 권리 분석하는 걸 유튜브로 찍은 것도 좀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냥 잠깐씩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좋더라고요. 양주시 광정면 공장용지 총 7,761평이거든요. 7,761평인데 진짜 돈이 되는 것은 1,859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당입니다. 자, 최저가가 얼마에 썼죠? 7,000평인데 최저가가 얼마? 8억 9천. 10몇만 원꼴이죠.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 2억 6,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왜냐면 필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공장 필지가 아까 돈이 되는 것이 1,859.33평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공장 용지만 감정한 것이 지금 얼마죠? 얼마에? 17억이야. 17억. 그러니까 공장 용지만 가지고 17억 한 것이 얼마에? 2억 6,7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걸 안 사면 어떻게 해요? 보증금이 2억 6,700. 8억 9천. 아니, 8억 9천, 8억 9천이 지금 이렇게 됐더니 2억 6,700까지 떨어진 건데 저는 요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26억짜리가 지금 8억 9천까지 떨어졌죠. 자,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 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 땅이 공장용지예요. 우리가 제 돈이 된 땅, 이거 여기 뭐야?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 땅도 우리 걸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옆에 땅 들어가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땅을 가지고 큰 공장을 만들려면 우리 도로를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옆에 땅이.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숲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는 없는 걸로 치고 요 땅만 우리가 사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항공사진 볼까요? 자,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돼 있죠? 여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쪽으로 들어온 도로입니다. 이거. 우리 쪽으로 도로. 여기 도로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뭐야? 창고가 지어져 있는 거고 가운데 뭐가 있죠? 여기 뭐야? 전이 있죠. 여기 전이 있죠. 전이 있죠. 근데 뭘로 잘라놨죠? 이렇게 도로 모양으로 잘라놨죠. 그러니까 요 전은 세필지는 농지취득 자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자, 보면 옆에 이렇게 공장용지가 있죠. 이 공장용지 입구 도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용지 사람은 우리 도로를 사지 않으면은 이 공장으로 건축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런데 필요 없는 이거는 그냥 덤이니까 이건 이 땅 한 4,000평은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 이것만 사는 걸로 생각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여기는 그냥 숲이고 여기 뭐야? 철탑이 있는 거니까 이 땅은 생각하지 말고 이 땅만 우리가 사서 이 땅하고 이쪽 들어가는 입구 도로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얼마를 주고 사는 거죠 지금? 8억 9천이죠. 아까 8억 9천이지 않았습니까? 8억 9천인데 여기에 대한 뭐야? 땅만 감정 가격이 아까 얼마였었죠? 17억. 땅 감정이 지금 얼마면 17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공장용지 지금 지어져 있는 거 땅의 반값으로 우리가 사서 팔고 그 다음에 앞에 도로만 팔고 해도 제가 보기엔 몇 억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고 양주시 광정명이면 위치도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다. 양주시니까 위치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숲은 빼놓고 생각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양주시청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그 창고 같은 걸 지어놓고 아직 쓰지도 못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농지 연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십시오.